교수님께서 최근에 연구하시고 많은 성과를 보이신 피를 안 받고 수술을 한다. 네. 피 안 받고 어떻게 수술합니까? 사실 뭐 제가 연구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1960년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수혈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 또 절대로 수혈을 안 받겠다는 그런 환자들 때문에 무수혈 수술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었고 또 예. 개발이 돼 있습니다. 수술 전, 그다음에 수술 도중, 수술 후에 뭐 고용량의 철분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지혈제를 쓴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대부분의 수술에 있어서는 수혈 없이도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혈 없이 할 수 있는 수술들이 있고 네. 수혈 없이는 수술 못하는 수술도 있습니까? 수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 어떤 경우냐면은 뭐 대량 출혈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혈을 대체하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수술은 무수혈로 할 수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노하우는 이미 뭐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수혈하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한데 네. 우리가 수혈을 통한 수술이 손쉬워서 남발하고 있다. 이런 겁니까? 이게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수혈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많이 건진 건 사실인데 네. 우리 뭐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모임 가지면은 젊은 피 수혈하자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큰일 나는 이야기들이. 젊은 피 수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수혈을 대수롭지 않고 때로는 수혈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 문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수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관련 당국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주목하고 있질 않아요. 일부 소수의 의사들만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무수혈 수술이 비용이 혹시 많아가지고 우리가 수혈 수술이 더 빠르게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오히려 더요. 네. 이게 몰라서 그렇지 피 하나를 만들어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다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몰라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수혈을 엄청나게 줄여서 한 40%나 줄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럼 교수님 문득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뭐 알기로는 북한의 김일성 네. 주석이 네. 와 젊은 10대 아주 건강한 애들 피를 뽑아서 자기 피를 바꿨다. 그 얘기는 좀 과장이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마 그래서 빨리 죽지 않았을까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수혈하면은 그 사람의 면역 체계가 교란돼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수혈을 통해서 젊은 피를 수혈해서 젊어진다?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네, 완전히 거짓말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잘못 알고 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저희 얘기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혹시 그건 어떻습니까? 왜 건강식품이라고 가지고 사슴 피는 거 먹지 않습니까? 치명적이죠. 아, 치명적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수혈이 아니고 먹는 건데도요? 그럼요. 동물의 그건 이제 이 수혈과는 다른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슴 피 같은 걸 먹으면 네. 뭐 다른 DNA가 동물 DNA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병균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제 동물의 피 이런 거는 감염의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게 전혀 도움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나면은 느낌이 아마 뭐 좋다. 이 피를 좀 신성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진국에서는 이 무수혈 수술이 일반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예.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이거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요. 피가 상당히 부족해져요. 헌혈하는 젊은 층은 없어지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 노인층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학적인 면으로도 지금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 뭐 관심이 많이 가서 그런데 그 얘기만 한번 더 해주시죠.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피가 부족한데 피를 안 받으면 이 피를 어떻게 만듭니까? 인류가 그동안 100년 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가운데 하나가요. 한 3분의 1 정도의 피가 소실이 되면은 반드시 수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도 수혈을 할 필요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이외에 뭐 혈액을 보충한다든지 또는 빠른 시간 안에 지혈을 한다든지 그리고 고용량의 철분제 같은 걸 써서 혈액을 빨리 만들어내는 걸 이렇게 보조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혈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한 80% 이상은 수혈 없이도 충분히 수술을 끝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수술 없이 끝낼 수가 있다. 네.
아마 80% 넘을 겁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치료는. 출혈이 심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반 이상까지 돼도 네. 어느 정도에는 괜찮은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게 출혈이 되는 순간 예.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비상전환 체제로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그렇게 출혈이 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조제도 투여하고 하면은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이 소실돼도 수혈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는 가이드라인에도 저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